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제목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오늘 저에게 두 개의 명찰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경영하고 있는 대표로 있는 회사 이름 대표고요. 하나는 6개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저보고 대표를 맡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명찰이 2개입니다. 제가 이런 거 드려야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환경기술자도 아니고 특히 뭐 이공계 박사도 아니고 그쪽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 전시 전문 회사의 한국 법인 초대 법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 임원도 해봤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장관님 보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돼서 기업 컨설팅을 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자원사하고는 제가 또 인연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댐에 가보면 홍보관이 있어요. 그 모든 컨셉을 마스터 플랜 제가 짰습니다. 그게 아직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력발전소에 홍보관 가면 컨셉이나 이런 게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환경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기업들이 인증, 검증, 자격, 테스트베드, 성과 공유제 뭐 이런 것들에 눌려서 거기까지 가다 지치는 회사들도 많고 다 이루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광고가 안 되고 또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겠지만 환경 간극 극복 사업입니다. 네, 아주 쉬운 얘기죠. 우리는 물과 공기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기지표, 뭐 지하, 바다와 빙하, 생태계 등으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전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또 이러한 오염원들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또 우리 생활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항상 환경 문제 늘 나오는 문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녹색 전환 정책 2030 발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국가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금방 좋아질 것 같지만 현실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이런 하천 생태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질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빗점 오염이나 점 오염원,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수생태계 보전 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기관들이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면서 물 관련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 어떻고요. 그리고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인천 송도에 GCF라고 IMF 금융기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는 상국이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하류기후 변화 해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바이든이 트럼프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류기후 변화 저 협약이 참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지구가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시골 가면 저도 시골 출신인데 물이 있는 곳에 가면 이런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고 이랬었죠. 우리의 시골이. 이런 소류지 다르게는 저수지나 연못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소류지가 대한민국에 한 1,700개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오염됐습니다.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장구 치고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제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제가 실제 가서 찍은 겁니다. 왼쪽에 저 배 보면 아시겠지만 인천입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뭐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해결하려고 공무원들이 뭐 준설업자들을 불러서 얼마면 되냐고 견적 냈더니 뭐 몇십억 든다. 그러다가 비만이 오면 그 견적서가 사라집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다 떠내려갔으니까요. 뭐 다 마찬가지죠. 뭐 축사 주변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왜 생기냐라고 했더니 돈사, 우사 제가 지난주에 창원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어떤 돈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지역 군 의원님께서 여기 가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공무원이 켰으냐. 왜냐하면 공무원이 오면 적발하니까.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우리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웃들하고 갈라지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탄을 받고 시정명령 때 벌금 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이런 게 현실입니다. 수질은 더하죠. 뭐 수질은 왜냐하면 지금 하천법에서 아까 댐 상류에 있는 그 원수들은 로봇으로도 정화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물질, 화학 물질은 1mg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죠. 소류지는 달라요. 소류지는 마을 이장님이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화할 수 있냐는 거죠.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왜 이런 간극이 생겨나느냐 봤더니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만 집중하고 있고 탄소 제로화에만 집중하고 있고 환경질 분석에만 집중하고 있고 상하수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고 수생태계 관리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고 우선순위 예산이 소외되고 비점호에 의한 오염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참담한 기후위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유지, 유수지, 오염에 대해서 이거 뭐 제가 다른 그 저명 학회에서 써놓은 것들을 제가 그냥 옮겨놨습니다. 이거는 뭐 낙동강기후 환경청 발행인 낙동강 소리 10월에 실린 건데요. 어쨌든 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르고 졸라서 한국수자공사에서 하는 합전된 지사에다가 시범 사업을 요청해서 비용은 아주 조금 받고 최초의 시험 성적이 총인 0.064, 총질서 1.97로 최종 시험 성적이 총인 0.024, 총질서 0.8로 줄였습니다. 비용은 1,000만 원 이내에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그 골프장에 있는 해저드, 나인브리지 이것도 저희가 실시해서 획기적으로 수질을 정화했습니다. 이거 뭐 록제 라떼 변환되면 실험실에서 이런 것들이야 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지만 제가 인천에 있는 물떠다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6개의 회사가 저를 중심으로 모여서 수질 정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리 기술은 크게는 뭐 천연 미네랄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버블과 전자파도 저충도에 뽑기도 하고 또 태양광에서 AOI 원격 조정도 가능하고 매직 스톤으로 개선 환경 유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기술 설명은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다 이루어냈었던 것들을 가지고 기술 설명으로 붙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공공기업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한국수산공사 환경팀하고 저는 한 뭐 박사도 아닌데 한 3명, 그리고 그 공사는 한 10명 정도 앉아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하여간 꼬투리 잡으려면 끝이 없죠. 네. 슬로건: 환경으로 인한 재난 및 재해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중요합니다. 환경재해 경감을 위해 소재 기술을 통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극복은 기후위기와 탄소를 위한 첫걸음이고 그 첫걸음은 보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적은 인원이 계시지만 부디 전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악취든 수질이든. 다만 댐 상류에 있는 그 원수나 하천, 국가 하천은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법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환경 개선 효과는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과 또 공무원, 그리고 그 사업을 하고 계신 축사, 논사, 양계를 비롯해서 그 또랑에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그 유수지, 소류지 다 정화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면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관리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의 사업을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 군데 설득하다가 환경타임즈에 가서 조 국장님하고 담판을 졌는데 한 달 반 후에 연락이 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공감은 갈등을 해소합니다. 간극은 극복 유지해서 좁혀집니다. 환경타임즈와 환경 전문 기업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까 그 총이하고 총 질소 줄었잖아요. 네. 그 화면 좀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네. 저기 뭐 SS라든가 뭐 이제 어쨌든 미네랄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 불호화까지 다 해서 동원하는 것 같으신데 지금 총인이 줄이는 게 이제 화수처리장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질소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축산축분에서는 뭐 굉장한데 그렇습니다. 엄청난 양이 줄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 저렇게 줄었는지,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지속성에 대한데 시계당 24시간 저 처리 용량이 대임 하루에 몇 톤 처리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만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 분열 처리장 같은 데는 아주 축사에는 뭐 저런 청시 BOD 같은 거 19,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네. 정도도 되는지 이 정도만 설명 좀 해주시죠. 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기술은 질문을 했을 때 시원하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문화의 4대강 관련돼서 있던 있었죠. 뭐 황허부터 있어서 유프라데스, 인더스 많이 있었죠. 특징이 뭐였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넘칩니다. 근데 넘치는 물 때문에 그 지역이 옥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고민을 함께 하는 거죠. 비가 많이 와서 넘치니까 홍수가 발생해서 재해도 되지만 반대로 거기서 옥토가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광물질인 미네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면 분명히 그 자연 치유의 방법을 썼던 것이죠. 제 오랜 친구는 아니지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재련사예요. 그 사람이
우리 티타늄 재련 전문 기술자인데 실험하다가 유출된 물이 이제 농토로 흘러갔어요. 밭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사과하러 가봤더니 그 물이 흐른 곳만 병도 없고 뭐 탄저병 이런 것도 없고 잘 자라고, 그 물에 좀 접근성이 좀 떨어졌던 곳들은 뭐 평소와 같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되었던 물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핵 그 협회의 최고의 어떤 권위자이신 박사님이 계신데, 그 식물에서 뽑아내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수백 군데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발견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다 검증, 인증, 인체 무해 다 받아놨죠. 뭐 아까도 이렇게 NET, NEP 다 받아놨고 그랬으면서도 장소를 맺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총인과 총 질소를 줄였냐면 활성 미네랄이 투입돼서 그 안에 있던 미생물들이 1000배의 효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정도의 미생물들이 만약에 소류주에 있으면 그 소류주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미네랄을 먹고 좋은 미생물들은 영양제가 되고 나쁜 미생물들은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지 않을까봐 여러 군데 이제 제가 공공기업하고 같이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런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축사를 비롯해서 이런 유수지나 수루지나 뭐 이런 데들은 실제적으로 보름 이후부터 이런 성과가 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계속 또 오염물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힘이 떨어질 때 다시 그 미네랄을 투입했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끝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뭐 1년 뭐 계약하면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신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엔자임은 아니십니까? 네? 엔자임은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장시간 그 경청해 주신 분들 또 오늘 마지막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끝내자.